네,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중부지방에 또다시 최대 150mm의 강한 비가 예고돼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모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피해 복구가 다 되지도 않고 비 피해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추가적으로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가 이번에 내렸던데 추가 피해에 대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보되는 것도 보면은 순간 강수량이 지금 가장 최근에 기습폭우 왔던 것보다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그보다 더 위험 요인이 더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 특히 뭐 계곡이나 산간 또 어떤 범람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꼭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네. 지역마다 또 날씨가 좋은 지역도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휴가를 많이 가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이 또 다시 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기습폭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기예보도 예측할 수 없는 네. 이런 이상 기후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평상시에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런 비가 오는 곳에 위험한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시간당 서울 같은 경우는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집으로 물이 들어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반지하가 아니더라도 뭐 네. 지층에서도 그 많이 들어치던데 네. 비가 집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들어온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집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은 지금 그 시간부터는 지금 굉장히 골든 타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지하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지만 지하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일중적으로 되면은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피하기 전에 어느 정도 빗물을 뭐 퍼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만에 하나 안전이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대피를 하는데 중요할 건 집에 이제 누전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원을 끄고 또 가스 있고 또 특히 뭐 집안에 또 노약자나 뭐 아프신 분들 있으면은 미리서 서둘러서 함께 동반해서 꼭 대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차단기 예전에 뭐 흔히 두꺼비 집이라고 말했던 그런 것도 네. 가정 한 가족에서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그거 차단하는 방법도 알고 그렇습니다. 가스 잠그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출입구에 있는데 그렇죠. 이제 신발장 안쪽에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꼭 그걸 찾기 위해서 시간을 또 허비해서 또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생각을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일단 가족과 함께 대피를 하고요. 특히 이제 대피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라든가를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 정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이런 배터리 이런 것들도 꼭 참가하고 그 소지하고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경황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챙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몸은 빠지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반자에 사시던 분이 물이 갑자기 들이치니까 돌아가신 분이 꽤 많이 계십니다. 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이 들어차는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더 힘든가 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물은 지금 높은 곳에서 흐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구가 출구가 한번 생기면 물은 급속도로 물살을 가리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반지하 같은 경우에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골든타임을 지금 놓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들어온 순간부터.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물이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보통 1세제곱미터라 하잖아요. 1m, 1m, 높이 1m의 경우는 1톤입니다. 1000kg이거든요. 이게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1000톤이 내려오면서 낙하를 하고 있거든요. 낙하할 때는 충격량이 2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000kg 이상의 물이 순식간에 계속 연이어서 오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역부족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다 가득 차 있을 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들어올 징후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피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을 좀 놓쳐서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 바깥과 짧은 그 창문 공간도 있는데 방범창이 다 있잖아요. 그 철창도 돼 있고 그걸 안 설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범창은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방범창을 이용해서 탈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반지하 같은 경우는 이미 물이 들어오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특히 물뿐만이 아니고 불이 났을 경우에도 입구에서 불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속히 좀 추진돼서 이런 반지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그 대책,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정말 예보도 실시간 그 속보도 네. 많이 보시면서 네. 준비를 정말 더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침수에 대해서는 이제 차량도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비가 많이 오니까 일단 비가 많이 온 거 차가 어느 정도 잠겼다는 걸 알면 네. 당연히 차로 안 들어가겠죠. 네. 근데 운전 중에 갑자기 비가 저기 물이 좀 고여 있는데 그래도 가볼까 하다가 막히면서 점점 물이 급속도로 차오르는 상황 때문에 그렇죠. 운전자들이 대피를 못했나 봐요, 차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에 있으면 예. 조금 더 그 안전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차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물이 있는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인식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망설이죠. 네. 이걸 지나갈 것인가 말 그렇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매몰 비용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러나 차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차가 바뀌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주로 사거리 정도는 지대가 더 낮거든요. 네. 그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돼버리면 아까 이야기하는 물의 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탈출도 못 해버려가지고 네. 어떤 그 익사 차 안에서 어떤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으니 꼭 차에 대있다. 바퀴 어느 정도 되면은 이미 차를 버리고 예. 탈출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인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저 정도는 좀 더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또 아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차를 버릴 그렇죠. 차도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쉽게 못하는 네. 것도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우리가 뭘 하다가 항상 그 매몰 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이런 비용들 때문에 더 예.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네요. 그런 순간적인 판단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비가 지금 계속 오다가 한 며칠 네. 그친 다음에 다시 또 오늘 밤부터 많이 네. 온다는 거잖아요. 네. 복구 작업은 한창 중이고. 근데 그 산 네. 주위에 사시는 분은 산에 지금 흙들이 많이 비를 머금고 있어서 네. 지금 비가 안 오더라도 조금만 또 그렇습니다. 빗물이 좀 더 흡수가 되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사서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물이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볼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차가 지나가는 진동에서 무너질 수 있는 일보 직전이지만 그러나 예.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산 비탈에 있는 곳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곳은 예. 지금 안전했더라도 비가 또 오고 있거든요. 네. 비가 또 오지 않아도 물이 모이면서 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지금 또 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꼭 대피, 특히 그 뭐 가족들, 뭐 노약자분들 대피할 때 어떤 휴대전화 어떤 것들을 꼭 챙겨가지고 예. 한 단계 더 일찍 대피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사태 위험 지역이 이제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찾아보신 다음에 네.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이 그러면 더 주의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게 예. 지금 이번에 사고 난 지역을 보면 산림청에서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30%가 지정하지 않는 않은 곳에서 곳이요? 나와요. 아. 네. 그렇다 해서 보면 예. 지금 지정하지 않는 곳이라도 네. 위험한 곳이 다반사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고 스스로 예. 안전은 정부나 시에서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지키지 않으면 위험에 처해진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 그럼 산림청에서도 그거를 다시 또 보완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할 필요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검색해 보시는 분도 우리 집은 포함이 안 됐네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세 집에 한 집은 위험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고 난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알겠습니다. 비가 더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럼 산사태가 만약에 그 많은 뭐 돌이 뭐 굴러다닌다든가 그런 징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징조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고 또 그런 조짐이 보이면 어떤 대비를 하고 집에서 피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예. 시골 같은 경우는 웬만한 비에도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비에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괜찮겠지. 자기 스스로 어떤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굉장히 이제 위험한 발상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험한 징조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는요.
그래서 무너기 전에 징조는 큰 굉음이 납니다. 예. 큰 굉음이 난다는 얘기는 경사면이나 산 비탈 안에 뭔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밖으로 표출은 안 되지만. 내부의 소리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웬만한 비가 왔는데 경사면에서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왠지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안에서 물길이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틀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지금 금이 가고 파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네. 대피를 준비하고 어떤 서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굉장히 뭐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목숨까지 잃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 보니까 5년 안에 특히 강남 쪽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뭐 항아리 뭐 모양이다 그래서 비가 많이 차 있었는데 일부 지역에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게 어떤 거고 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예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빗물 저류 시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빗물 터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네. 하천도 지금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40-50m 깊은 곳에 지금 물탱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터널식으로 만들었다 해서 예. 지금 빗물 터널입니다. 아. 그래서 32만 톤이 지금 양천구에 저장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빗물 저류 터널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010년과 2011년도에 지금 우면산 사태로 인해서 25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오세훈 시장이 계획을 세웁니다. 예. 가장 위험지역 7군데를 선정해서 빗물 터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미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취소가 돼서 다시 이제 지금 하면서 이걸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하루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뭐냐면요. 예산도 있죠 또. 예산도 문제인데 기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렇군요. 지금 원래대로 하면 7년인데 서울시에서 2년을 앞당겨서 5년을 하겠다는데 그럼 5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예. 똑같은 상황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예. 제가 그 강남 근처에 보면 사고 난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5년이나 7년 동안에는 간이 지하에 어떤 탱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물을 유입한 다음에 완공이 되면 폐쇄하는 것도 일종의 임시적인 방편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매년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최대한 빨리 어떤 조치는 일단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이상 기후가 난립니다. 예. 호주에서는 지금 7월달 폭우로 8만 5천 명이 이재민이 났고요. 예. 뭐 파키스탄 이런 데는 뭐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2월달 폭우로. 인도에서는 뭐 월간 기온이 33.1도로 평균 120년 만에 이런 기록적인 기후로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그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년에 아니면 오늘 이후에 또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나 시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긴급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차도도 그렇고 지하 주차장도 그렇고 뭐 차수막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뭐 빗물의 속도와 양에 다 무너지고 막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 또 기사로도 나온 것 같은데 SNS로도 그렇고요. 강남 쪽에 방수 빌딩이라고 해서 그 사람 키보다 높은 거를 그 건물 주위에 잘 쌓아서 거기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고 그 그렇습니다. 바깥쪽은 물이 철철 네. 넘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방수 뭐 차수문 네. 물을 차단하는 그런 문이라는 거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이 지금 인터넷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방수 건물 해가지고. 예. 근데 이 건물이 2010년, 11년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예.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지금 입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올 만한 곳에는 전부 이야기한 차수막을 다 막습니다. 예. 세우면은 한 뭐 1m 정도만 하면 물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뒷부분에 벽으로 돼 있는 데는 물이 들어오지 않지만 네. 창문이나 주차장 입구 쪽에는 삥 둘러서 세워놓으면 예. 물이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있는 건물주 같은 경우에서는 새로 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또는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 대비에 대한 그 예산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네. 지금은 그게 뭐 굳이 지금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네. 이거는 충분히
좀 폭넓게 대비를 해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하죠. 지금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가장 문제, 특히 공무원들이나 어떤 뭐 건물주 이야기하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에 의해서 소모되는 비용 있잖아요. 소요되는 비용들. 이건 없어지는 소모 비용이 아니라 네. 투자 비용이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예. 복구 비용에 생각한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투자다. 다음에 이익이다라는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예.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으니까 조금 더 잘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과 함께 주의할 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